안녕하세요. 파생 이슈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파생 시장을 공부해보는 시간, 파생 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과연 선물 옵션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매매가 되는지, 또 우리가 추종하고 있는 선물 지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코스피 200 지수 중심으로 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선물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그런 개념들을 배워볼 차례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될지 모국 스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최근 이제 파생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좀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그러니까 차익거래, 비차익거래가 그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주느냐, 그거를 읽는데 미결제 약정의 흐름에서 읽자. 요 단어를 네.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파생 시장은 파생 시장인데 미결제 약정은 뭐고 또 차익 거래는 뭔지 들으면서 저처럼 아리송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미결제 약정이 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익 거래 먼저 얘기할까요? 아니야, 미결제 약정 뭐야? 미결제. 결제가 아직 되지 않은 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거래. 그러면 선물 매수 구조는 뭐야? 선물 매수 구조요? 음. 선물을 매수하면 매수하는 거고 매도하면 매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수학적 사고로 하면은 어떤 개념이 돼? 그냥 Y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Y는 X야 그냥. Y는 X. 여기 점이 내가 오늘이 내가 415가 저점이라고 생각해. 네. 그러면 415에 한 계약을 곱하기 25만 원 승수에 요새 뭐 0.75%든지 0.8로 올린 데가 있어. 이게 한 계약 사는데 들어가는 내 돈의 금액이죠. 되지? 그러면 415에 샀어. 그러면 1포인트 오를 때 1포인트 곱하기 25만 원 수익,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 이런 그림이 Y는 X로 이게 매수야. 선물 매수. 선물 매수는 주가가 상승할수록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매도는 매도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Y는 마이너스 X에 이게 415에 떨어져야 먹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15에 때렸는데 이걸 선물 매도라고 그럽니다. 413은 1포인트 먹는 거고 413이면 2포인트 먹는 거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떨어져야 먹는, 이거면 Y는 X는 올라가야 먹는, 이러한 개념을 선물 매수 매도라고 그러는데, 나는 매수해서 오버나이트 해. 오버나이트라는 거는 장이 마감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게 미결제 약정이야. 그걸 매수 미결제 약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청산을 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걸 매수 미결제.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가는 걸 매도 미결제. 근데 선생님 여기서 결제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선물은 만기일이 3개월마다 돌아오잖아요.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오버나이트 전략을 하기도 하나요? 그거는 추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들은 그런 내공 안 돼. 그냥 대충 오버나이트 하는 내공도 대단한 내공이고, 대부분 장중에 다 남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중 청산. 왜냐면 요새 하루에 10에서 15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계약을 샀는데 10포인트를 갭으로 하락했어.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그러면 1포인트당 25만 원이니까 10포인트면 250만 원. 25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날라가지. 근데 250만 원이면 뭐 투자한 걸 뭐 그거 그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투자한 대비, 예를 들어서 415 곱하기 한 계약에 0.08 하면 실제 얼마 그러니까 한 계약 사이즈가요 억이 넘는 자산을 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계약에요? 그 25만 원 한 계약에 415 곱하기 25만 원 하면 1억 3,700만 원의 자산을 한 계약에 산 거야. 그 레버리지 때문에. 아니지.
그러니까 이 선물 한 계약에 415 샀다는 게 총 자산의 규모를 주식을 1억 샀다는 거와 똑같아. 한 계약이요? 근데 실제 내 들어가는 돈이 유지증거금, 거래 개시증거금만 해갖고 이제 그 호가창에 나오거든. 그러면 개시증거금 그리고 이 주가 변동에 유지를 해야 돼. 유지증거금이 안 되면 돈을 메꾸든지 아니면 강제 청산이 돼. 그러면 지금은 이제 0.08 곱하기 0.08 하면 830만 원 한 계약 사는데 실제 내 돈은 1억을 830만 원 주고 사니까 레버리지가 몇 배야? 13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10포인트 당했어. 그럼 250만 원 마이너스야. 그러면 실제 손실이 얼마야? 250 나누기 830 하면 마이너스 그 거의 30%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근데 선생님, 주식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매도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잠정 손실이지만 선물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강제로 청산이 되는 일일 정산 시스템이라서 일일 정산 시스템이 유지증거금 내든지 주식으로 담보를 잡아. 최악의 시나리오가 10포인트에서 돌았을 줄 알았는데 이게 20, 30 되면 주식까지 강제 매각돼. 담보 잡힌 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계약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1억어치를 사는 거다라고 생각해. 내 돈은 830만 원 들어간다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나 돈이 예를 들어서 1억 있어. 현금으로. 현금으로 1억 있어. 그러면 한 계약 사는데 830만 원이니까 한 10계약 살 수 있잖아. 그렇죠. 여기서도 8천만 원이니까. 이분 앞만 방향하자 쪽박 스타일이야 이거. 한 번 삐딱하는 순간에 다 날라가. 그러면 내가 1억이 있어. 1억이 있으면 가형자산이 30% 정도가 풀베팅이라고 나는 생각해. 전에는 약간 50% 정도 5천만 원 풀베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변동성이 작은 시장. 많이 가봐야 3일 동안에 뭐 10포인트가 오를까 말까 정도의 에너지 3일 동안에. 근데 요새는 하루 만에 1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니까 3일 잘못해서 한 방향을 가보면 30포인트가 다 날아가 버려. 그러면 이 가형자산 30% 이상 쓰지 이거 다 깎아먹어. 그럼 선생님 1억 기준으로 최대 3계약에서 4계약 정도가 선물 시장에서는 비율적으로 괜찮겠네요. 그래서 30%면 3천만 원 정도지. 30%가 이걸 난 풀베팅이라고 생각하는데 800만 원이면 3계약이 38이 24. 4개 48이 4계약은 3천만 원 넘잖아. 그러니까 3계약이 적당한데. 그럼 풀베팅을 할 때와 풀베팅이 아닐 때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매도를 했다가 매수로 바꾸거나 이걸 스위칭 전략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3개를 매도했어. 네, 하락에 베팅을 했죠. 그래서 잘 맞았어. 그래서 3개로 매수로 스위칭 하려고 그러면 내가 총 6개가 들어가야 돼. 그러네요. 포지션을 정리하고 새로운 매수로 3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가용자금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3개가 풀베팅이면 3개 청산만 돼버리는 거라고. 그리고 다시 그 남은 돈 갖고 다시 그 규모를 짜야 되겠죠. 그때 이제 플러스가 났냐 마이너스가 났냐. 마이너스 나면 옛날엔 3개 운영했던 게 1개나 2개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 이런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총 사이즈, 그러니까 1억이면 3개 정도예요. 1억이면 3개. 그러면 나 3천에서 5천만 원 갖고 선물할래요. 저 솔직히 꿈 깨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선물 시장에서만 1억, 주식 시장 따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으로 또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옵션이 너무 무섭고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선물부터 할래요. 방향성을 맞춰야 되거든. 이 방향성이 더 어려워. 근데 선생님 언뜻 생각할 때 선물은 올라가느냐 하락하느냐 경우의 수가 2가지밖에 없는데 옵션은 방향도 있고 그런 시간의 가치 소멸도 선물보다 훨씬 빠르고 변동폭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왠지 선물이 조금 더 쉬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말씀이신 아니야. 거죠? 실전에서는 선물 방향만 홀짝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워. 그리고 옵션은 맞추는 게 아니야. 옵션은요? 이게 내일 떨어질지 오를지가 상관없어요. 변동만 많으면 돼.
왜냐면 우린 양매수 전략을 양매수 취하니까. 전략이니까 급락하든 급등하든 변동이 많아야지 변동성이 적으면 오히려 프리미엄을 죽여가기 때문에 양매수가 실패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옵션부터 배워라. 이게 이제 그 실전 매매 경험이 없는 분들은 계속 선물만 하고 3개월이니까 시간 많이 나오고 이거를 장기 포지션하고 끌고 가면 되지. 솔직히 선물은 3일에서 5일 안에 승부가 나야 돼. 거기서 어긋났어. 한 달, 옵션 만기 한 달이잖아? 그 옵션 만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이렇게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방향이 내가 틀렸어. 그러면, 대충 최하경을 해도 10포인트 안에서 조절해야 되는데, 이 10포인트가 넘어가. 그럼 망한 거야. 그럼 이게 20, 30 누적화돼 버리면 이게 주식 담보까지 가거나 유지증거금 메꾸다가 그 모든 포지션 흔들리니까 오히려 괜히 선물 매매를 배워갖고 잘못했다가 주식 매매까지 어긋나 버려. 그러니까 선물 한 계약과 세 계약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새 1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대충 10포인트면 갖다 얘기해서 250, 300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멘탈이 굉장히 튼튼하셔야만 가능한 거야. 예를 들어서 세 계약했어. 10포인트 세 계약 당했어. 250은 거의 7, 800이 날라가. 그러면 이 7, 800만 그 에너지가 내가 3억 정도 운영했다가 이게 7, 800 나가는데 이게 유지증거금을 확보하거나 뭐 내 돈이 여유가 있는 이런 고기 30% 몰라도 이걸 풀로 채워놨어. 그럼 변동하면 이 주식이 담보잡고 주식 강제 매각. 이게 내가 장기적으로 시간 여행 하려고 하는 담보 맡긴 게 오히려 이 파생 매매, 선물 매매 잘못해갖고 강제 매각 당하거든. 그러느니 옵션 양매수 해갖고 오히려 처음에는 한 계약 한 계약 갖고 훈련. 그러면 대충 1.0하면 한 30만원, 30만원 갖고 훈련하는 네, 거야. 25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 그거 갖고 훈련하다가 점점 세면 한 100 정도? 이런 거를 한 1년 정도 해보세요. 그리고 옵션 양매수부터 훈련을 하다 보면 여기서 감이 와. 이건 그러니까 양매수하면 내일 그 선물을 매수해서 오버나이트 했어? 매도해서 오버나이트 했어? 밤마다 일어나서 그 TV 튼다고. 비트코인처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세. 그러니까 뭐 나스닥 선물 어떻게 됐네. 그러니까 사람 피골이 상접해야 돼 버리거든. 또 사이즈가 커버리면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도 보고 다 보려고 그래. 오히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옵션 양매수부터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선물은 한 개에서 세 개 갖고 서서히. 그래서 사이즈가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은 선물과 옵션을 같이 동시 패션으로 하는 그런 내공이 될 때까지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은 어떤 분은 1,000만 원 정도 갖고 해보겠다고 그러거든. 1,000만 원으로요. 뭐 요새 뭐 위클리 옵션이나 뭐 이렇게 뭐 시도하려는 사람도 있어. 근데 최소한 3,000만 원 있어야 되고. 통장 계좌에 있어야 되는 금액 선이 1,000만 원보다 더 높지 않나? 그치. 근데 이제 또 위클리 옵션이나 뭐 이렇게 해갖고 한도를 낮춘 또 증권회사가 있어. 선생님 저희 방송 보시면서 옵션은 들어봤는데 위클리 옵션은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옵션은 두 번째 목요일 날마다 1개월마다 청산되는 옵션 상품이 있고, 그다음 위클리 옵션은 매주 목요일마다 5일마다 청산되는 주말 단위 옵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 주짜리 위클리니까. 근데 여기에 특징은 옵션 만기 주간에는 상장을 안 시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이제 4주, 어떤 달 5주도 있지만 4주라면 옵션 만기 주간은 상장 안 되고 그 3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장은 금요일 날 상장돼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청산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는 토요일, 일요일 빼버리면 금요일, 월, 화, 수, 목 5일짜리 상품이지. 그러니까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과
그 다음에 1개월짜리 기본 옵션, 코스피 200 옵션, 이 두 가지 상품이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변동성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기본적 배팅은 한 3천만 원 정도. 선물 옵션 전체에서 아이, 옵션. 옵션만. 그리고 이거를 10분의 1로, 그러니까 10번 배팅으로 나눠. 그러니까 카지노에 들어가셨어요. 한 번 배팅하는 마다 300. 300만. 300을 양쪽으로 나누면 어떻게 150, 150, 150. 150. 응? 그게 풀 그게 풀 배팅. 배팅. 그러면 10번을 할 기회가 있잖아.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뭔가 한쪽 살리고 한쪽 죽이고 그 감각을 매일 9시부터 한 5분에서 10분은 나스닥의 결과물 갖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10시 반에 이제 상해 증시 시작하는 결과물 갖고 이렇게 구분해서 싸우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란 선물 매수 매도를 포지션을 오버나이트 하는 거를 미결제 약정일까. 나는 청산하지 않은 포지션, 이게 미결제 약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선생님 방송하실 때 항상 미결제 약정이 증감 그 내용을 봐야 한다, 줄었는지 늘었는지 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매수 미결제가 늘어났다는 거는 청산되지 않은 매수 계약이 있다는 거니까 시장이 더 앞으로 상승할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이제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주가가 막 올라가. 네. 이럴 때 나는 더 올라갈 거라서 그 매수 선물 매수하면 매수 미결제가 증가하겠지. 네, 많은 사람들이 결제를 하지 않고 넘긴 거니까. 그러니까 오버나잇 물량은 또 달라. 그래요? 장중에. 장중에. 장중에 미결제 변화가 무려 10,000개 이상이 늘었다 청산했다 그래. 장중에 수시로요? 그러니까 한 개당 1억이라면 10,000개면 10,000개면 거의 그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조 단위가. 돈 많은 사람 많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 알고리즘이 금요일 날 그 현선물에서 거의 뭐 3조 4조, 비차익에서는 2조 8천억 이런 게 다 이 미결제 변화라든지 베이시스 변화에서 나오거든. 그건 방향성 매매가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시가상위 종목들의 변동성이 결정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미국 시장 급등했어요 그러면 와 우리도 상장했지, 착각이라고. 이랑 미국 시장 오늘도 보면 미국 시장이 나스닥 3% 올라서 와 급등할 거야, 오늘 한 100포인트 오르겠지 기대했던 사람 오늘 그냥 완전히. 왜냐면 상방의 콜 옵션이 시작하자마자 별로 안 올라. 뭐 더블 정도? 100%에서 200% 사이? 원래 이게 갈 거라면 시작 한 300에서 500% 시작해서 이게 1000%, 옛날 3000% 갈 때 한 300% 시작하고 500%, 1000% 그러면서 쭉 계속 올라가는 에너지. 그러니까 미결제가 막 늘어나면서 바스켓 매수가 같이 들어오는 비차익 매수 증가하면서 기승전 삼성전자가 1등하냐? 그 종목이 계속 우상향으로 가주는 에너지가 나올 때 이제 이 미결제가 증가하면서 상승을 하는데, 어떤 세력은 이거 올려놓고 빠질 거야. 그러니까 미결제,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그 전날에 매수로 오버나이트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날 갭으로 10포인트 올랐어. 이 사람들 웬떡이라고 챙길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매수 포지션을 오버나이트 해갖고 청산하는 걸, 매수 미결제 청산을 전매도라 그래. 그러면 전매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미결제가 감소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있고 새로 또 신규 들어와서 더 올라갈까 매수한, 이게 충돌되면서 하나 누르고 하나 줄고 하나 들고 해서 이게 통계적 순증분이 노상, 우리가 선물 그 현재가 보면 순증분이 계속 나와. 그래서 그 에너지가 증가하느냐.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 미결제가 같이 증가하는지,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게 마이너스 미결제가 되는 거야. 그럼 청산 에너지잖아. 네. 그러면 그 전날이든 오버나이트 한 사람들이 이 움직임과 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 막 급등하는데 미결제가 감소해. 그 사람들은 챙기고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매도를 쳤어. 전날? 근데 주가 급등하는 그럼 손절하는 거지. 그래서 그 청산 에너지를 미결제가 감소하는 거라고 그러고, 미결제가 증가하는 거를 이 지금 진행하는 방향의 에너지를 더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어. 그럼 선생님이 이 미결제 약정이 매수 미결제인지 매도 미결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거를 30분 동안 사진을 계속 찍어놔야 돼. 아, 그게 뭐 통계 데이터로 나오지 통계. 않고 직접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접 감으로 직관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니까 어려운 거지. 그게 뭐 딱 해서 이게 매도 미결제입니다, 매수 미결제입니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알려주는 사람 없어. 선생님 알려주시잖아요. 나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이게 그 진짜 순수한 매수 미결제인지 매도 미결제인지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매매 투자 주체별 동향이 나와. 그 선물은 얼마 사고, 그 다음에 선물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여기 보면 매일매일 그 투자자별 매매 주체 동향. 매매 주차 동향에 시장 동향에 보면 투자자별 매매 현황이라고 나와. 네. 여기 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 눌렀냐? 되게 보면은 우리가 시세판에서 개인, 외국인, 기관 나오고, 선물, 옵션,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해서 그 순매수인지 순매도인지 나오는 그 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치. 그래서 외국인은 어떻게 했고, 외국인은 오늘 현물에서 2천억을 샀네. 그지? 네. 그리고 금융투자는 5,500억을 샀어요. 그런데 개인은 6천억. 이게 장중에 외국인이 5천억까지 샀었었는데 2천억을 줄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하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선물과 같이 이렇게 보면 이제 금액 베이스, 수량 베이스로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얼마 했고, 금융투자가 얼마 샀고, 연기금은 오늘 1,084억 때렸네요. 오늘이 우리가 방송하는 게 3월 2일입니다. 네, 3월 2일 기준입니다. 예, 3월 1일 종가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5,500억을 현물에서 샀는데, 선물은 1,384억 팔았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면 외국인은 늘렸다 줄인 게 되는 거고, 금융투자는 계속 매수하면서 선물 매도를 쳤어. 근데 매도가 장중에 한 3, 4천억 정도 갔는데 이건 줄었어. 그럼 청산했다는 거예요? 청산했다는 거지. 그래서 선물 현재가를 보면 오늘 미결제가 여기 파란 색깔로 나오지. 네. 마이너스 3,000계약으로 청산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미결제를 보면 미결제 동향이 나와. 보면 2월 25일 날 급등하 100포인트 오르나 4,500개 늘었다가 금요일날 100포인트 빠지면서 미결제를 마이너스 4,800 줄이고, 오늘도 3,300개가 줄었어. 그러니까 미결제를 청산했다는 얘기는 포지션을 매수했던 매도했던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맞은 사람은 챙기고 나왔을 거고, 틀린 사람들은 손절하고 나와서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를 때 미결제가 증가하느냐 청산되느냐, 반대로 떨어질 때 가장 무서운 거는 현물 선물 매도 때리면서 미결제 증가하는 거. 그럼 계속 하락의 배팅을 하락의 하니까. 배팅 계속 하는 거지. 그럴 때는, 그리고 그 규모 사이즈가 커져.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막 때려. 그러니까 이 미결제의 변화가 높낮이가 전체적인 시장의 수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미결제 증감이 30분 단위당 상승하냐 하락하냐, 그래서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면 미결제 수량하고 그 다음에 그 선물의 금액 베이스로 보지 말고 선물 쪽을 이렇게 수량으로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의 청산 1,800개 이 총량들이 나와. 그리고 빨간 색깔은 매수했다는 얘기고, 파란 색깔은 매도했다는 얘기인데, 이 매도가 전매도인지
순수한 매도인지 이거를 직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매도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걸 파는 건데 전매도라는 거는 전날 매수한 거를 청산한 거야. 오버나잇으로 그러니까 하고 다음날 아침에. 청산한 거지. 그러면 그럼 그 둘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실제 시장. 그래서 선물 총량의 미결제가 늘어나나 줄어나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그 총량이 나오지, 금융투자의 총량이 나오지. 그런데 그 총량에 대비해서 미결제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것도 30분 단위 시간의 변화에 통해서 하면 감이 와. 아, 이거는 어저께 매수한 거를 엎어버렸구나. 이거는 신규 매도인데, 이런 감을 직관적으로 통계적으로 수량 베이스를 조절해 가면서 감을 잡는 게 중요해. 그러면 이거를 30분 단위로 끊어서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식 보랴, 이거 보랴. 근데 왠지 전업 투자자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업 투자가 용이지. 네, 회사 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수시로 볼 수도 없고 30분 단위로 어떻게 끊어서 봐요. 부장님이 잠깐 오라 그랬다가 가도 주식이 움직이는데. 중요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옵션 매매나 선물 매매 하시면 직장인은 하지 마세요. 직장인이 할 수 있는 방법. 시간 여행. 이것도 난리 또는 양매수로 걸어놓고 안 보는 거야. 한 3일에서 5일 동안.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거야. 그럼 금액을 적게 하면서 변동성의 승부를 보는 거지. 근데 이게 될까 싶은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옵션 같은 경우에서 제가 매매를 하는 것보다 냅두고 다 그 일정 시간 뒤에 청산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기도 하더라고요. 운에 맡기기.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것 같으면 양매수, 변동성이 작을 것 같으면 양매도인데, 양매도는 오버나잇을 저는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패가 망신할 수가 있어가지고. 양매도와 양매수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매도는 풋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풋을 매도하고, 아니 콜을 매도하고 풋을 매수, 아니죠, 둘 다 매도라는 거죠. 둘 다 매도하는 거라서. 둘 다 매도하는 거는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매도는 프리미엄 먹기야.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을수록 좋은 게 매도 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도는 내가 이 옵션 시세판의 그 프리미엄만큼만 먹어. 수익률이 높다.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아.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다. 성공한 확률이. 왜냐면 이 둘 다 비행기 떠가고 다 저기 중심가로 계속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소멸되는 게임이거든. 그런데 이제 매수는 1.0 기준으로 최대 내가 경험한 게 10,000%, 100배. 이렇게 뭐 평균적으로는 100%와 200%는 쉽게 나와. 1.0이 2.0이나 3.0이 뭐 한 30분 만에 후딱 나가. 뭐 이런 게임이니까 변동성 게임. 그래서 매수 오버나잇은 변동성이 클 때.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100만 원과 100만 원을 양매수했는데 10포인트가 갭을 올랐어. 그런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 그러면 풋은 마이너스 50에서 60으로 시작해. 제로로 안 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50만 원 됐어. 근데 100만 원이 더블이 됐어. 그럼 200만 원 투자해갖고 하나는 50만 원, 하나는 그러니까 250만 원. 또이. 그러면 200만 원 투자해갖고 250 수익이 나는 거야. 한쪽은 반토막, 한쪽은 더블 됐을 때. 더블이 되니까. 이게 100만 원이 하나는 50만 원이 되지만 하나는 100만 원이 150이 되는 게 아니라 200이 될 가능성이 있기 그렇지, 때문에. 마이너스 50이니까 이게 50만 원 되고 이게 100%니까 200만 원 되면 200만 원 투자해갖고 250을 건지거든. 네.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야? 200만 원 투자해갖고 25만 원 받으니까 한 10 몇 프로잖아. 네. 근데 이게 그러면 뭐 별거 아니네 하실 수 있잖아. 어떤 때는 요게 마이너스 50 될 때 얘가 300에서 500이 돼버려. 그럼 하락은 크지 않은데 수익률이 극대화될 경우. 그것도 시간이 한 10일 정도 이내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아직도 10일 이상 남으면 이게 200~300%가 바로 시작하지는 않아.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옵션이네요. 옵션. 그럴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300만 원 정도만 되면 200만 원 투자해갖고 예를 들어서 350이면 이거는 투자 수익률이
꽤 돼요. 50%. 선생님 아까 우리가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을 배웠잖아요. 그럼 옵션 시장 역시 미결제 약정에 영향을 받나요?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매수 옵션 그 콜을 하면 콜 매수 미결제가 증가하는 거고, 풋을 매수해서 오버나이트 하면 풋 매수 미결제가 증가하는 거고, 반대로 매도로 해. 그럼 매도 미결제가 증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수량 분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는 건데, 오늘의 화두는 선물 미결제를 합성을 해. 항상 합성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야.